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담당사 양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가져고 왔어요. 바로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건데요.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던 이유 다들 아시죠?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예전에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자동차 보유 기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딱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요즘 제도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기준까지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중간중간 적용 사례도 들어드릴 테니까요. 내 상황이랑 비교해서 꼭 들어보세요. 먼저 이번 제도 개선을 이끄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줄여서 중생보위라고 하죠.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16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비율도 정하고 각 급여별 선정 기준까지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2025년 3월 중생보위에서 2026년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첫 번째 변화는요.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32%로 올랐고 2026년에는 35%까지 확대된다고 정부가 예고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5%,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약 237만원인데 여기에 35%를 적용하면 약 83만원 정도가 됩니다. 즉 월소득이 83만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65세 김씨는 소득이 70만원인데 작년까지 30% 기준이라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35%니까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47%에서 48%,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50%까지 늘어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1인 가구 사례입니다. 김씨는 월소득이 85만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인 기준 생계급여 커트라인이 약 84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탈락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초과해도 감산 적용이 돼서 일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부부 사례입니다. 두 분이 합쳐서 월소득이 140만원인 경우입니다. 2인 기준 중위소득 35%가 약 137만원 정도 됩니다. 예전엔 당연히 탈락이었는데 이제는 조건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이건 매년 조금씩 완화되긴 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정말 대폭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부모나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면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자식이 연봉이 많다, 재산이 많다,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자식이 도와주지도 않는데도 그 소득과 재산 때문에 본인이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또 중요한 건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기준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포기한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 씨는 장애인 딸을 혼자 돌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형, 즉 박 씨의 삼촌이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매번 탈락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딸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면 아예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급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이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박 씨는 혼자 살고 중증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봉이 1억 2천입니다. 예전에는 수급 탈락이 되었지만 이제는 형제의 소득을 보지 않으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김 씨의 경우 딸이 10억 자산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아파트 자산 10억 원. 김 씨는 시골에 사는데 예전에는 수급이 불가했지만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웬만해선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환산되었습니다. 5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도 500만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도 소득 환산율을 10%만 적용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액이 600만원이면 월 소득 6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도서 벽지,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고 2025년부터는 중형차도 일부 허용이 됐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600만원인 중고차를 갖고 있는 김 씨는 기존엔 수급을 신청하면 소득이 600만원을 잡혀서 무조건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만 반영하니까 실제로 월 소득이 6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톤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홍 씨의 이야기입니다. 생업용 차량은 아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만 맞으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나도 수급이 가능할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공제액 인상 등 기타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별 공제액도 올랐습니다. 서울은 3억 6,400만원, 경기도는 2억 9,400만원, 기타 지역도 2억 안팎까지 상향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완화, 주거급여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50%까지 완화, 세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3천, 재산 12억 원으로 완화, 중증장애인 포함 시 기준 적용을 안 합니다. 네 번째 자동차 기준입니다. 중형차가 허용이 되고 가액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소득 환산율 10% 적용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수급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민센터에 상담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원 제도를 조금 더 쉽게 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